안녕하십니까. 목사입니다. 역사에는 그 가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한반도 전쟁, 특히 이제 6.25 전쟁 때를 가정에서 헨리 키신저가 그런 가정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이 된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청년회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은 뭐냐면, 우리 1사단이죠, 1사단? 아니다, 1사단 아니다. 백골 부대. 이 백골, 3사단이죠? 이 백골 부대가, 휴전선을, 우리가 38선을 넘은 날이 이제 3월 1일이거든요. 아니, 10월 1일이거든요. 그 10월 1일에 백골 부대가 휴전선을, 38선을 넘는 그 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에요. 그게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군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가장 이제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6.25 전쟁 때, 비록 이제 중공과 소련이 지원을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내려온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38년 이북으로 미군이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소련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사실 당시만 해도 중공이 이제 내려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면 소련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독소 전쟁이죠. 뭐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했고 또 길었고 지독했던 전쟁. 소련이 거의 뭐 수천만 명이 죽었죠. 천만 단위가 죽었어요. 100만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력으로도 이제 회복이 안 돼 있고 전쟁이 이제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는 참전이 힘든 상황이었고. 중공이 이제 여력이 있었죠. 이제 내전에서 다 이기고,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이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모택동이 참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왜? 이게 대만을 침공하려고 있었거든요, 원래. 중공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려고 군사력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을 침공 못했던 이유가 하고는 싶었는데,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공이 이 항공기, 공군력하고, 해군, 이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전멸이 아니라 없었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 7함대가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대만 해협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대만 해협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육지로는 얼마든지 넘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을 상륙하려고 이제 준비해놨던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인민군이 거기 이제 대만 해협 앞에 금문도잖아요. 거기가 금문도 앞에. 그 지역에 금문도는 이제 대만 땅이에요. 금문도 맞은편. 금문도 맞은편에다가 지금 중국 인민군을 대거 이제 준비를 해놨던 그 군대를 한반도로 뺀 겁니다. 그 군대가 이제 올 줄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재테크랑 똑같아요. 일단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이것처럼 6.25에 이제 중공이 이제 참전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키신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평양하고 원산, 그러니까 평양만 점령을 하고, 그 평양 원산 청천강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 보면은 대동강 위에 청천강이 있어요. 그 청천강하고 원산 라인만, 그 평양하고, 그러니까 청천강하고 원산 라인만 만약에 넘지 않았다면은, 한반도에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남한이 이제 가지고 전쟁이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역사적 이유를 댔어요. 그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참전한 이유도 평양이 떨어지면서 참전을 했다. 평양이 떨어지면서 참전을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평양을 이제 그 점령을 하고 거기서 딱 멈췄으면 이제 끝났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안 왔다 이거야. 근데 그걸 이제 끝까지 신의주하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다 이제 우리가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참 뭐 어떻게 들으면은 뭐 뼈 아픈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대만 그 대동강하고 이제 청천강 사이에서 이제 평양에서 그만둘 일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리도 없고 사실은 뭐 그냥 갔겠죠. 다만 이제 메가더 얘기처럼 그 만주에다가 이제 핵폭격을 하는 것을 아마 시도를 하지 않았겠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국과 어떤 그 전쟁에서 최대한 중국과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가장 큰 전략적인 타깃이었기 때문에 중공과는 우리가 끝까지 가지 말자. 완전히 우리가 섬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지금 뭐 중국과 싸워서 이기긴 어렵고, 왜 이기기 어렵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점령이라는 거는 폭격이나 이런 걸로는 그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폭격 가지고는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을 포기하겠다. 북한은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제 노래를 불렀던 나라인데, 통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휴전선을 이제 뭐 길 이런 거 다 봉쇄하고, 그 휴전선을 뭐 2개, 3개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안으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봉쇄를 해서 남북이 아예 그냥 다른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통일부 이런 것도 없애고 그냥 외국으로, 그냥 외국의 외교부에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통일 전술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뭐 그 대남 어떤 뭐 이런 어떤 무슨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수정해서 외국으로 그냥 간주하는 그런 걸로 다 바꿨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화답을 한 게 이제 정동영 같은 인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종석 같은 인간들이 이제 거기 화답을 한 건데, 왜 이랬냐에 대해서는 뭐 명확합니다. 일단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무기가 뭐 얼마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사일 몇 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가 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차나 뭐나 전략 물자,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축 물자가 필요해요. 비축 물자. 전쟁을 하기 위한 비축 물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6.25 때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래도 30일이었어. 아니, 1년이었어요. 1년 정도를 버틸 수는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1년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30일 안에 한반도를 다 한 달 안에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전략 물자를 1년치를 했는데 사실은 30일 안에 그냥 하겠다고 하고, 실제 아마 가능했던 기간이 6개월 정도 됐다 그래요. 6개월. 그러니까 6.25에서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은 북한군은 이제 다 스톱인 거죠. 일단 뭐 석유 같은 게 없으니까 트럭 같은 것도 스톱이고 전차 스톱이고, 그러면 이제 인민군이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 뭐가 필요해요? 더 이제 많이 먹어야 되겠죠. 예, 차로 가면 금방 가는데 뭘 움직여야 되니까 더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탄약 이런 것도 부족하고 맨손으로 싸워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전에서 옛날 같이 뭐 6.25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 현대전에서는 이 물량 싸움이에요. 물량 싸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탄이라고 그러죠. 155mm 포탄이 제일 중요하다. 예. 결국은 근접전에서 인력이 서로 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미사일로 뭐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유효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먼 미사일, 이름도 핵의 망치가 미사일 많이 줬잖아요.
근데도 뭐 안 되잖아. 왜? 미사일 몇 방으로 사람 몇 명 죽일 건데. 예.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호 속에 들어가면요, 핵폭격도 맞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하 한 2, 3m 정도만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요, 그 핵폭탄이 터진 것까지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늘 말씀드리지만 핵폭탄은 상공에서 터지기 때문에 상공 4km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그 핵폭심이 4km 위에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있으면 다 막 녹지만 밖에 있으면 안전하잖아. 엄폐물만 있으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아. 핵폭풍만 물론 뭐 세게, 그 폭풍이 세긴 세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이것도 날아가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 예. 사람 죽이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병사가 병사로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폭격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죽이는 거야.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잡아? 그 숨어 있는 걸 잡기 위해서 155mm를 한 100발 하면 한 명 죽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물량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155mm 포탄을 제일 많이 지금 비축해 놨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탄약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현무미사일이네 포탄이네 탄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대량 생산을. 물자로.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거 가지고 계속 물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총알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무한된 거지. 반면에 지금 북한은 그쪽으로 돈을 돌릴 것을 다 재래식 무기로 돈을 돌릴 거를 다 이제 핵무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못 쓰는 무기야. 못 쓰는 무기라고. 그럼 못 쓰는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실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지상전이 펼쳐졌을 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속 능력은 떨어지는 거지. 지속 능력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약 같은 거 먹고 힘내고 약 기운이 빠지면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복싱 선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 거예요. 한국은 지금 몸이 너무 좋은 거지 막. 평소에 이렇게 막 밥도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몸인 거고 북한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김정은이부터가 딱 봤을 때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그럼 아는 거야. 막상 뭐 장사장포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장사장포라는 것도 이게 한번 쏘면은 그다음부터는 반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포탄이 날라오면 그 날라오는 데를 타겟으로 해서 이쪽에서 반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피해가 있는데 결국은 그 장사장포도 다 작살이 나요. 그 원심을 타격하기 때문에 장사장포도 거의 작살이 나니까 한 번 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일회용이 돼버리는 거야, 장사장포가. 보통 일회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피해를 입죠. 뭐 수도권도 이제 피해를 입고 사람도 좀 죽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포를 계속 쏠 때까지 우리가 뭐 멍하니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장사장포가 다 이제 괴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항공기나 뭐 얘기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기름도 없고 항공기가 뭐 뜰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하늘이 무방비가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자랑하는 이제 뭐 100만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내려오는 과정이 어려워. 왜냐면 지금 뭐 파주나 이런 쪽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거의 이제 차단막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 도로 봉쇄가 장난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대전차 무기인 아파치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한 대 뜨면 한 탱크 한 20대는 그냥 박살을 내는 거야. 한 대. 그러니까 탱크가 앞에서 괴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탱크가 못 오죠. 그러니까 적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한두 대가 앞에서 막아버리면 이게 얘기가 안 돼. 근데 그 사이를 하늘에서 그냥 쏴버리니까 공군력이 이제 부족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늘에서 이제 전차를 쏴버리면 이게 되는 일이 없어. 거기 다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공군력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인 탄약이라든지 155mm 포탄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처럼 돼버리면 결국은 휴전선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제2의 6.25가 터지면요. 이게 북한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냥.
예, 무조건 반격이 돼요. 딱 이렇게 반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면 괜히 우리가 막 북한을 뭐 침략하는 것처럼 돼 있을까봐 괜히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거야, 미국하고. 그렇게 지금 작전 계획이 돼 있어. 응? 작전 계획이 돼 있다고요. 예, 작게 뭐 5027인가 뭐 그래. 막 그게 있어요. 우리도 그 훈련을 되게 많이, 독수리 훈련이네, 을지 훈련 이런 게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팀 스피리트 훈련 이런 게, 팀 스피리트 훈련은 뭐냐면 대동강변으로 상륙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는 게 팀 스피리트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밀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데 상륙 부대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을 점령하는 거고, 7군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7군단은 그냥 무조건 공격형 부대야. 그거는 그냥 전쟁 터지면 그냥 다른 거 방어부 뭐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예, 무조건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핵무기가 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지상전 싸움에서 포격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휴전선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다? 평양 원산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렇게 정했어. 한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권을 괴멸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썼을 때, 그는 북한 정권을 괴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은 북한을 완전히 그냥 싹 지우는 걸로 가고, 북한이 핵무기를 안 쓰면은 평양 원산까지만 휴전선을 올린다, 이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어떤 그 안보를 이제 좀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원산까지 올라가면 서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휴전선에서 되게 멀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기밀에 가까운 얘기인데, 제가 사실 뭐 이게 공중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회의 같은 경우는 뭐 6만 명 정도의 어떤 정말 그 충성스러운 구독자에 의해서, 유료 구독자도 꽤 되죠, 우리가. 그럼 6,000원짜리 유료 구독자도 꽤 되고, 또 책을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되면서 이게 정말 되게 타이트한, 예? 벌써 지금 책 구매가 한 2,000명 정도가 책을 구매하셨으니까, 그걸 3권씩 하셨으니까 거의 6,000권, 6,000권 정도가 지금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비축분이 거의 없어, 이제. 예, 또 찍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빨리 지금 한번 소진하고, 그 다음에 새로 좀 찍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미군하고 한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결국 제2의 6.25가 터지면 결국 우리는 대동강변, 그러니까 평양과 원산선까지 밀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김정은 정권은 이제 천도를 하겠죠. 그래서 어디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가고, 이제 이게 휴전선이 올라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계획이지, 우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뭐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썸네일에 쓴 거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계획인 거야. 근데 이 계획이 있다는 걸 미국도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있는 영토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남한을 뭐 해서 이건 아예 상상도 못 하는 거고, 그건 아예 상상도 못 하는 거고, 지금 있는 것마저도 좀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게 김정은 생각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진핑이 막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걸 바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제1, 제2, 제3 도련선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일본, 한국 이런 어떤 동맹국들이 조여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들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납포 가능성이 큰 거고.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국지전 같은 걸 조금 일으켜가지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교전을 시켜놓은 다음에 유조선 같은 걸 많이 납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쟁 난 거 아니고 그냥 어떤 무역 시위가 정도.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마비되는 거잖아. 마비시키기 되게 쉽잖아.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걱정인 거야, 중국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는 너무 어렵고, 그거는. 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을 지나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필리핀이고 뭐고 다 지나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도 상당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경제적인 추락이 너무 심하고 김정은이도 지금 있는 영토도 보존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섬찟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 지속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국력에 의해서 오히려 국방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구독 6,900원짜리 가입해 주셔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